그러면 도대체 왜 키워드냐? 다른 변화의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도대체 왜 키워드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께 키워드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요. 키워드에는 힘이 있어요. 여쭤볼게요. 말에는 힘이 있을까요? 예, 말에는 힘이 있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에는 힘이 있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많은 실험이 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어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초등학교 어떤 복도에서 양쪽에서 학생들, 초등학생 2명이 달려와요. 달려오다가 복도에서 탕 부딪힙니다. 어깨를 부딪혀요. 그랬더니 A그룹, 한 그룹의 아이들은, 학생들은 부딪히자마자 가서 미안해, 다치지 않았니? 이렇게 사과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한 그룹은요. 부딪히자마자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 똑바로 뜨고 다녀라.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내더래요. 자, A그룹과 B그룹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거기에는 비밀 하나가 숨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복도를 뛰기 전에 한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됐었어요. 어떤 과제였냐면 30개 정도의 단어 카드를 가지고 문장 3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A그룹, 먼저 사과한 그룹의 학생들이 본 그 단어들은 뭐였냐면 선생님, 착한, 사과하는 뭐 이런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화를 낸 그런 집단 그룹들이 만든 단어 카드는요. 도둑, 침입하다, 화내다 이런 것들로 문장 3개를 만들었어요. 예, 놀랍지 않나요? 그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을 뿐인데 행동이 이렇게 놀랍게 달라지더라는 그런 실험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또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행동까지도 달라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과 말로 이루어진 키워드에는 당연히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 키워드는요. 변화의 좋은 방법이자 도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키워드를 강조해요. 사실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변화를 시도하지만 작심삼일로 넘기기가 참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 영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조사를 해봤대요. 1년이 52주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우울한 주간이 언제일까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언제일 것 같으세요? 1월 셋째 주간이 가장 우울한 주간이래요. 이유가 뭐냐면 1월이 돼서 새해가 돼서 여러 가지 결심을 했는데 3주 만에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우울하게 생각하는 주간이 1월 셋째 주래요. 예. 우리의 그 작심삼일보다는 조금 멀리 가네요. 어쨌든 이게 변화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왜 이렇게 변화가 어려울까? 저는 변화의 방법을 모르거나 도구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는 차가 고장이 났어요. 어디로 갈까요? 카센터로 가죠. 예, 카센터 가는 이유는 내 차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도구가 있는 기사님들이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병에 걸렸어요. 어디 가세요? 병원 가시잖아요. 예, 병원에 왜 가요? 거기에 내 병을 고칠 방법을 알고 도구가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 있잖아요. 저는 변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변화의 방법이나 도구가 없으면 변화의 번번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변화의 좋은 방법이자 도구로 키워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요. 키워드는요. 차를 고치는 것처럼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을 늘 하고 사니까요. 쉬운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아주 단순해요. 제가 키워드 변화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요. 야, 그게 무슨 변화법이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단순해요. 그런데 이렇게 쉽고 단순한 키워드 변화법이요. 네,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키워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열쇠 하나씩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키워드 한번 배워볼게요.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예, 어떻게 찾을까는요.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있다고요? 예, 널려 있어요. 우리가 대기 중에 공기가 있지만 사실 공기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키워드가요. 너무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내가 의미 있게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키워드를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의미 있게 바라볼까 3가지를 제안드려요. 아까 찰스 존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 다른 사람에게 듣는 키워드가 있어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제 책 키워드 변화법에서 이렇게 소개한 키워드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책이나 신문, 잡지 이런 데서 발견하는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저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성찰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스로 찾아내는 키워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는 읽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그런 키워드들을 찾아가는 훈련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도 찾아냈어요.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키워드의 내면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키워드 내면화도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려요. 첫 번째는 적자생존이에요. 예,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적자생존 아닌 거 아시죠? 뭘까요?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그 기억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런데 좋은 오늘 키워드를 받았어요. 배웠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 노트를 마련해서 키워드를 생각날 때마다 또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쓰는데 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제 키워드 노트를 씁니다. 한 페이지가요. 한 달이에요. 그러면 거의 매일 키워드를 찾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한 주에 하나, 일주일에 하나, 혹은 한 달에 하나도 좋아요. 1년에 하나도 좋아요. 그 키워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찾는 것이 의미는 있어요. 키워드를 그냥 바라보지 않거든요. 혹시나 내가 발견할 키워드가 없을까? 이렇게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 키워드가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낚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할 때 바다 한가운데에 낚싯대를 들이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양어장에 낚싯대를 들이대는 게 고기를 낚는 게 쉬울까요? 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매일 찾다 보면요. 우연히 하나가 툭 걸려요. 우연히 하나 툭 걸려가지고 저의 인생을 바꾸더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찾아보는 훈련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귀찮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주에 하나도 좋아요. 한 달에 하나도 좋아요. 1년에 하나도 좋아요. 반드시 그 키워드가 나를 변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으려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노출증 환자라는 표현이에요. 좀 과격한가요? 저는 이 키워드 노트에 적어놨지만 이걸 늘 열어놓지 않으면 사실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저기에다가 그때 중요시하는 키워드를요. 여기저기 노출시켜 놓습니다. 예를 들면 제 노트북의 키보드 위에는 그 당시에 중요시하는 그 키워드가 몇 개 붙어 있어요. 책상 유리 밑에도 들어가 있고요. 때로는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갑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뭐 우리 휴대폰에 그